자, 이번 시간은 그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보통 약자로는 JS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JSL하고 이제 풀네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스크립트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 점프의 이제 파워 유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우리가 점프를 좀 더 용이하고 손쉽게 이제 사용하려면 바로 이 스크립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그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프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JS라고 하는 그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는 그 2000년에 그 점프의 버전이 4일 때 버전 4에서 처음 이제 소개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여타한 소프트웨어들도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한데 그 이런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쟁사들도 이런 그 점프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보다 쉽게 메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점프 스크립트를 가지고는 그 점프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열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열을 만들거나 또는 뭐그 행을 추가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원하는 행을 선택하거나 또는 뭐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줘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이제 분석을 뭐 A, B, C라고 하는 분석을 한꺼번에 쭉 배치작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또는 이제 분석을 하면 그 분석 레포트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분석 레포트에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만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그 집어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알면 그 점프의 이제 사용 실력이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필수적인 것들만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사내에 그 이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배우는 그 풀 코스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듣고 그런 풀 코스에 참석을 한다라면 아마 좀 더 쉽게 그런 코스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점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 활용하는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할 예제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그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열에 이제 age가 있고 두 번째 열에 성별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바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열을 지정을 하고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분석 레포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점프를 이용해서 뭐든지 분석을 하면 분석 레포트 맨 상단에 그 타이틀이 보이는데 그 타이틀에 빨간 사각형을 누릅니다. 이 빨간 사각형을 누르시면 여기 맨 아래쪽에 뭐가 보이냐면 그 세이브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낸 그 레포트를 그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스크립트를 어딘가에다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저널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 또는 별도의 스크립트 윈도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그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름으로 Distribution of Age and Sex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자,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좌측 상단에 그 테이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테이블 패널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저장했던 그 스크립트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 이름을 그 이름 앞에 이제 그 스크립트 버튼이라고 하는 녹색 버튼이 있는데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걸 닫고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분석 결과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스크립트 버튼에 있는 이런 그 타이틀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자, 그럼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그 스크립트 이름 위에 그 마우스 포인터를 넣어놓고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스크립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름에다가 그 몇 가지 서브 커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명령어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레포트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열었을 때 이런 그 스크립트 코드가 많이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스크립트를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일종의 에디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에디터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홈 윈도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프의 홈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좌측 그 상단에 여기 툴바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시면 New Scri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Script라는 버튼을 눌러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파일 메뉴에 보시면 New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New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Script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핫키는 컨트롤 T가 되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있는 툴바에 있는 그 New Script라고 하는 그 툴바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런 윈도우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윈도우를 우리가 그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스크립트 에디터에다가 우리가 그 스크립트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스크립트에 관련된 명령어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모를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스크립트를 모를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여기 그 위쪽에 메뉴 중에 헬프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헬프란 메뉴를 그 누르게 되면 메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스크립팅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크립팅 인덱스.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 인덱스를 한번 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인덱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조그마한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화 상자에 보시면 맨 왼쪽에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여러 가지 그 점프 스크립트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피처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기능들에 대한 명령어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어떤 문법인지 그리고 문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그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 여기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example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택한 그 피처에 해당하는 그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예제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걸 하나 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을 열 때 쓰는 명령어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위에 맨 위에 보시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필터에다가 제가 오픈이라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 오픈이라고 치면 오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좌측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 가서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을 여는 거니까 이걸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선택을 하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된 그 오픈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픈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example이 나오는데 이 example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뭐냐면 이 example 아래쪽에 그 example이 있는데 이 example을 수행시킨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콤보 상자를 누르면 example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개도 있고 이제 세 번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피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example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example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프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이 점프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재 가운데 박스 안에 이렇게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는 이 메시지라고 부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에 속하는 그 일정의 하위 구성 요소들로 한 가지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보통 이 메시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 이름은 이제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 사용이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교재는 지금 인쇄가 된 것은 뭐 색깔 구분이 안 되지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장이 끝날 때는 반드시 맨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문장의 마지막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를 갖다가 왼쪽에 나 있는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랭귀지에서는 되게 이퀄을 이용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그 화살표 두 개짜리를 이용해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그 점프 스크립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그 점프 스크립트를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처럼 그 툴바에 여기 있는 New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그 점프 스크립트 윈도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다 명령어를 한번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은 그 기존에 이제 점프에 이제 샘플 데이터 폴더에 있는 거를 여는 방법하고 우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폴더에 있는 걸 여는 거는 약간 다른데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그 파트 1 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폴더가 이제 복잡하면 그 명령어를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C 드라이브 밑에 템프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폴더에다가 그 스코어하고 클래스라는 두 개 데이터를 복사를 해놓고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그 있는데요. 그 예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DT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퀄을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써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메시지라고 그랬죠. 메시지 이름이 이제 오픈입니다. 오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괄호를 열어서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느 폴더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것인가를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겹다운표를 해주고 여기다 우리가 C 콜론 슬래시 그리고 템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라면 여기다 이렇게 스코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확장자도 같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장자를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프에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덱스에 보시면 여기 그 오픈이라고 한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괄호를 하고 괄호 안쪽에 그 한 칸씩 블랭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블랭크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블랭크를 주는 것은 좀 더 간결하게 보기 위해서 블랭크를 주는 거니까 블랭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항상 명령어의 맨 끝에는 그 세미콜론을 쳐가지고 명령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실행했을 때 과연 스코어란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오는지 여기 이름이 잘못됐네요. 스코어란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 그 툴바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run scrip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un script run script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적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C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에다가 이미 그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폴더에 있는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오픈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열은 그런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볼 텐데 스크립트를 닫는 것은 그 여기 크로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걸 닫기 위해서는 크로자라는 명령을 씁니다. 크로즈.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DT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열어서 스코어란 데이터를 열었는데 열은 그 스코어란 데이터 테이블을 DT라고 하는 오브젝트란 이름에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DT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 테이블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DT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DT는 데이터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세미콜론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여기 스컬한 데이터를 닫고 여기 있는 이 두 줄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un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그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왜 나타나지 않냐면 그 이 오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스컬한 데이터가 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줄에 close라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바로 열은 데이터를 바로 닫아서 너무나 빨리 열렸다 닫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잠깐 대기 시간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ait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 주고,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1을 주는데 2라고 하는 것은 약 2초간 멈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run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게 데이터 테이블에 나타났다가 close라는 명령을 만나서 데이터 테이블이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과 close라는 것을 맨 처음에 알려드린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 없을 때 그 데이터 테이블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과 close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프 스크립트의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을 여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중에 이제 특정한 열을 가져오거나 또는 특정한 열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져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wait와 close는 잠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 스쿼라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번에는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서 스쿼 대신에 이거를 클래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로 이제 바꾼 다음에 run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이 열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열면 지금 보신 것처럼 4개 열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 테이블을 열 때 여기 있는 열들을 모두 다 가져오고 싶지 않고 특정한 열만 분석을 할 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height라는 열하고 weight라는 두 개 열만 포함시킨 상태로 이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닫고,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 스크립트에 여기 오픈 안에 있는 그 컨텐츠 부분에서 여기 있는 그 스크립트 그 클래스의 이름을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콤마를 둡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컨텐츠를 더 입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select colum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lect 그 columns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괄호를 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의 이름을 주면 되는데 컬럼의 이름을 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겹단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eight 그리고 weight.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열을 포함시킨 그런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고 싶다라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이트와 웨이트만 포함하는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되는지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와는 다르게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은 불러와졌는데 그 중에서 원래는 4개 열이 있었는데 이제 하이트와 웨이트 열, 이 2개 열만 포함시킨 데이터 테이블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열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반대로 특정한 열을 제외하고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 자, 여기 지금 위쪽에 적었던 이 그 스크립트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두 번째 줄에다가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하냐면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거기에는 그 성별이 있었습니다. 그 성별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보고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을 포함시킨 클래스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면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 대신에 여기다가 ignore 그 명령어를 대신 입력합니다. 그래서 ignore columns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그 중간에 있는 컬럼에다가 이제는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의 열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줄의 이제 명령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랫줄에 있는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줄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만 선택을 하고 Run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그 행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Run 스크립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un 스크립트를 누르니까 클래스라는 데이터가 불러와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섹스라고 입력했던 그 열은 빠지고 나머지 세 개의 열만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탭을 열고 그 데이터 탭을 열 때 원하는 컬럼 또는 원하지 않는 컬럼을 제외하고 이제 데이터 탭을 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원본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 그 데이터 테이블로 그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서브셋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서브셋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클래스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클래스라는 데이터에 거기 그 성별이 있었죠. 그 성별 중에서 성별이 이제 F하고 M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F로 되어 있는 여자 데이터만 뽑고 싶다. 그래서 서브셋 클래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일단 오브젝트를 써주고 오픈이라는 명령을 썼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냐면 C 드라이브 밑에 그 템프 폴더에 있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탭을 양쪽 끝에는 그 데이터 탭을 이름의 양쪽 끝에다가는 겹단표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별이라고 되어 있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에 F라고 되어 있는 값만 불러와서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그 서브셋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성별이 들어있는 두 번째 열을 이제 지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열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우리가 일단 그 COA라고 하는 컬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라는 입력을 하고 여기다 이제 컬럼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는 명령어는 특정한 데이터 테이블의 몇 번째 열을 우리가 새로운 그 COA라는 그 오브젝트에다 지정하는 것인데요.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DT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지정한 오브젝트니까 여기다가 DT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숫자를 있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DT라는 데이터 테이블의 두 번째 열을 의미하는데 그 두 번째 열을 내가 COL이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고 자,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컬럼까지 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그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그런 명령어를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그 명령어를 전달하는 것은 이제 메시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select라는 명령을 냅니다. select. 그래서 where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러오는 거냐면 컬럼을 아까 우리가 그 지정을 했는데 이 컬럼에 F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걸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OL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그 대괄호를 합니다. 대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퀄을 써주는데 이게 이제 자바나 그 파이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퀄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퀄을 두 개를 줍니다. 이퀄을 두 개를 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F라고 입력합니다. 즉 그 우리가 지금 DT라는 데이터 테이블의 두 번째 열이 바로 섹스라고 되어 있는 열이 되는데 그 열에 F라고 하는 값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미콜론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명령어를 세 번째 줄까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select where를 이용해 가지고 그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의 두 번째 열에 F라고 하는 값이 선택이 됩니다. 행이 이제 선택이 됐으면 선택된 행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DT에다가 우리가 이제 subset이라는 명령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subset이라는 명령어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selected row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자, 괄호를 닫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저장할 서브셋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 output table name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줍니다. 오퍼레이터 네임을 주고
물론 여기서 이제 아프 테이블 네임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소문자로 쭉 입력을 하거나 대문자로 쭉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첫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subset 클래스라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브셋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 맨 끝에 이제 세미콜론만 그 입력을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섹스라고 하는 열에 그 f라는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f 값을 선택을 해서 subset 클래스라는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로 그 데이터만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결과가 다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run script 버튼을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un script 버튼을 누르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인 클래스에 이렇게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섹스가 f인 값에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선택된 것만 가지고 이제 subset 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한 것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 테이블 중에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행들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서브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그 열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 있는 예를 그대로 사용해 볼 텐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쿼어란 데이터에다가 그 텀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추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스쿼어란 데이터를 먼저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dt를 입력하고 자, 오픈. 자, 그 다음에 불러야 되니까 이제 C 드라이브에 템프 폴더 밑에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있죠.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에 뭔가 명령어를 주는 것인데 명령어를 주는데 어떤 명령을 주냐면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명령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dt를 입력을 하고 자, 메시지 오퍼레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새로운 열을 만드는 그 명령어는 new 컬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new 컬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new 컬럼을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 이름을 하나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텀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텀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한 걸 가지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텀이라고 하는 열이 추가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텀이라는 열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잘 보시면 그 좌측에 있는 컬럼 패널을 보시면 우리가 추가된 그 텀의 그 모델링 타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컨티뉴어스라고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속형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있는데 우리가 추가되는 열에 대해서 아무런 그 모델링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속형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연속형이 아니고 이제 다른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쿼어란 데이터를 닫고 자,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여기 두 번째 그 행에다가 수정을 약간 할 텐데요. 텀이라는 그런 열을 추가시키는데 우리가 여기다 문자가 들어가는 노미널 타입의 데이터를 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그 데이터 타입을 넣어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이 이제 캐릭터라고 줍니다. 캐릭터. 자, 그리고 콤마를 누르고 그 다음에 모델링 타입을 주는데 모델 타입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미널 또는 오디널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미널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미널로 입력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런 스크립트를 이용하니까 이제 텀이란 열이 그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텀이란 열의 그 앞에 그 아이콘을 보니까 노미널로 입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추가할 때는 그 기존 그 열에 그 데이터 그 모델링 타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컨티뉴스 타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을 이렇게 하나만 추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열을 추가시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개 열을 어떻게 추가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열을 추가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는 닫도록 하고
자, 그럼 먼저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부터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라는 오브젝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는 utable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new class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맨 끝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new class라는 그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여러 개의 열을 추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일단 d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dt를 입력하고 여기 메시지 오퍼레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 개의 열을 만드는 명령어는 add multiple colum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dd multiple columns,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자, 괄호를 여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개 열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 여러 개 열의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열의 이름을 subject로 시작하는 이름을 줄 텐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subject라고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마를 누른 다음에 몇 개의 열을 만들 것인가 숫자를 입력하는데 내가 5개의 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숫자를 5개 입력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꼭 하나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문자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numeric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numeric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문장의 맨 끝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입력을 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run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new class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subject라고 시작하는 열 이름이 5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에 열을 추가시키는, 여러 개를 추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하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보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그 특정한 열 앞 또는 특정한 열 뒤쪽에 원하는 그 컬럼을 삽입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new class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닫도록 하고요. 자, 스크립트 입력했던 것도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에다가 거기에 보시면 subject라고 하는 열이 있었어요. subject 열 뒤쪽에다가 edu라고 시작하는 열을 2개를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dt라는 오브젝트를 일단 입력을 하고, 자, 우리가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열어야 되니까 이제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템프 폴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맨 끝에 세미콜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개의 예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은 이제 dt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add multiple columns라고 하는 것을 주는 명령어는 아까 배웠으니까 똑같이 add multiple columns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연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컬럼의 이름이 이제 edu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edu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edu. 자, 그리고 이제 2개를 추가한다 했으니까 숫자를 1을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 edu라고 하는 열을 어디다 이제 삽입할 것이냐를 묻는 건데, 우리가 아까 subject라고 되는 열 뒤쪽에다 입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after라고 하는 명령을 써주고 여기다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콜론합니다. 사실은 이 콜론은 앞에 원래 콜론에다가는 이제 컬럼 이름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 컬럼 이름 앞에 원래 콜론 앞에는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름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dt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이름인데 해당되는 dt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냥 콜론만 입력을 하고 이제 subject라고 입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subject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subject라고 되어 있는 열 뒤쪽에다가 우리가 2개의 edu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열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의 데이터 테이블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우리가 numeric으로 지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run 스크립트를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subject라고 된 열이 있는데, 이 subject 열 뒤쪽에 edu1과 edu2라고 하는 2개의 열이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데이터 테이블의 그 특정한 열 뒤쪽 또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열을 삽입시키는 경우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특정한 열 뒤쪽에 올 때는 오는 것은 after, 특정한 열 앞쪽에 올 때는 그 before라는 그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어떤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 그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그 실제 값을, 그 빈 셀에다가 이 값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값까지 다 입력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값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DT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주고 여기다 new 테이블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그 little class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 있는 이 new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메시 안에 그 서브 메시지를 자꾸 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 행으로 그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옆으로 쭉 길게 쓰게 되면 너무 길어서 나중에 이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엔터키를 넣어서 그 다음 행에다가 U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수를 한꺼번에 쭉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그 행을 몇 개를 추가할 것인가 이걸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3개 행을 추가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rows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숫자를 3을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3개의 이제 행이 그 삽입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다 콤마를 둡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그 다음 오퍼레이터는 new 컬럼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컬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new 컬럼을 한 다음에 그 컬럼을 몇 개를 만드냐면 이제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키라고 하는 열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키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name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이라고 치고 자 괄호를 name이라 치고 그 다음에 콤마를 누른 다음에 역시 엔터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런데 엔터 키를 누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는 거 만들면 그 뒤쪽에다가 이 컬럼이 모델링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링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입력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캐릭터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캐릭터가 되겠죠. 캐릭터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여기다가 노미널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콤마를 한 다음에 그 뒤쪽에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 이 컬럼에 들어가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입력할 때 어떤 명령을 이용하냐면 바로 그 set valu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set values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그 실제 이 그 name이라는 컬럼에 들어가는 그 값이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이니까 이제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땐 이렇게 중괄호 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하고 사람 이름을 주면 되는데 먼저 KT 그리고 루이스 그리고 제인. 자, 사람 이름은 다 이제 겹단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기 때문에. 그리고 제인.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new 컬럼에 대한 명령어가 끝났으니까 new 컬럼에 해당하는 이 괄호 뒤에 컴마를 하고 다시 엔터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컬럼을 하나 더 추가시킬 텐데요. 그러면 이 각 사람에 해당하는 그 키가 얼마큼 되는지 키를 입력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new 컬럼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생성되는 컬럼의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인데 이제 하이트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어스를 입력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set 마찬가지로 set value라고 입력합니다. set values.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 문자가 들어가는 건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중괄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대괄호를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괄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괄을 이용해서 이게 마치 이제 배열 입력하는 형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합니다. 59 그리고 61 그리고 55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 뒤에 있는 괄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입력을 하면 명령어가 다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리틀 클래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네임과 하이트라는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사람의 이름과 키를 각각 입력하는 것을 각각 이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 ucolumn이라는 명령어 밑에 이런 값을 다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고 좀 더 쉽게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 이제 스크립트도 이제 새롭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닫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먼저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하나 만들기 위해서 new tab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은 자, new class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컬럼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A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DT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new 컬럼을 줍니다. 자, new 컬럼 다음에 생성되는 컬럼 이름을 줘야 되는데 생성되는 컬럼 이름을 우리가 A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컬럼이 숫자가 들어가는 열이라면 그 뒤쪽에 아무런 인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고 문자 같은 경우는 캐릭터, 뭐 노미널, 오디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맨 끝에 세미콜론만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컬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행을 추가를 되겠죠. 그럼 행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다시 이제 DT를 쓰고 자, send 메시지 그리고 여기다가 add rows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 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숫자를 1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럼 두 개 행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 뉴클래스라는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주고 A라는 컬럼이 삽입이 되며 두 개 행이 지금 빈 상태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 행에 A 컬럼의 두 개 행에다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다가 각각 1과 2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DT라고 치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미콜론 입력합니다. 콜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를 하고 숫자 1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을 앞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맨 앞쪽에 그 데이터 테이블을 주고 콜론을 주고 컬럼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한 다음에 행 번호를 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주는데 우리가 값을 내가 첫 번째 행에다가 1을 주겠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그럼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행은 A라는 그 열에 이제 두 번째 행에다가는 내가 숫자를 1을 주겠다. 그럼 이렇게 2를 입력하고 세미콜론을 주고 엔터키를 눕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는 문장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돌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뉴클래스라는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A라는 열이 만들어졌으며 두 개 행이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 행에는 1이 들어왔고 두 번째 행에는 2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그 행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앞쪽에 했던 그 set value라는 명령을 이용한 방식은 너무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점프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통계 값을 얻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통계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자,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하나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특정한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평균이라든가 편차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포뮬러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값들을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점프 스크립트를 통해서는 어떻게 그 통계량들을 산출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열에다가 입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스코어란 데이터가 있었죠. 그 스코어란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열에서 우리가 특정한 열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T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탭을 여는 거니까 이제 오픈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그 데이터가 우리가 C 드라이브에 템프 폴더에 스코어란 데이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JMP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열을 만드는데, 왜 새로운 열을 만드냐면 이 스코어란 데이터에서 우리가 특정한 열에 대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새로운 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이 스코어라는 그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스탯이라고 하는 열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열을 만드는 것은 new 컬럼이었고, 여기다 괄호를 열고 이렇게 컬럼의 이름을 stat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스코어라는 데이터에 보시면 이제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열이 있어요. 이 퍼포먼스라는 열에 평균과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 값을 스탯이란 열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그 입력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일단 저장하는 것은 DT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스탯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열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열의 첫 번째 행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1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값은 이제 평균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함수가 뭐냐면 바로 이 컬럼 민이 됩니다. 이 컬럼 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뮬러 에디터 창을 열어서 그 이런 컬럼 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포뮬러 에디터 창에 있는 함수 카테고리의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괄호를 열고, 자,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열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고 퍼포먼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앞에 그 콜론 앞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게 DT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여러 개 데이터 테이블이 있다라면 그 여러 개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DT라는 데이터 테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알아서 DT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자, 그리고 여기서 세미콜론 입력하고 엔터.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DT라고 하는 그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스탯이라고 되어 있는 열의 두 번째 행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이제 표준변차 값을 구해서 입력할 텐데요. 이제 표준변차에 해당하는 그 함수는 뭐냐면 컬럼 std 그리고 dev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콜론 퍼포먼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역시 세미콜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이 명령어는 이제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스탯이라는 열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열에서 우리가 평균까지 표준차를 구해가지고 그 스탯이라는 열의 첫 번째가 두 번째 열의 행에다가 입력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런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맨 끝에 이제 스탯이라는 열이 만들어졌고, 이제 첫 번째 행에 오는 것이 평균이고, 이제 두 번째 행에 오는 값이 표준차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통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열로부터 값을 구해서 새로운 열의 값을 삽입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 레포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분석 레포트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여러 개의 어떤 공정 파라들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는 레포트에는 모든 결과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값들만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트에 있는 결과물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런 걸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그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제가 열었는데, 이 클래스라는 데이터 하이트와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하이트와 웨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it yx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그랬는데 여기 리스판스에다가 웨이트를 집어넣고 엑스펙터 자리에다 하이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한다라면 여기 바이베리피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fit 라인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레포트가 우리가 보는 저형적인 형태의 레포트인데요. 이 레포트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픽처 박스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텍스트 에디트 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안오버 테이블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테이블 박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박스에 보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텀처럼 인터셉트 하이트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스트링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는 넘버 컬럼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레포트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부드러운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레포트로부터 값을 추출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크립트 윈도우를 에디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어떤 분석을 할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올 텐데, 자, 먼저 우리가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열이 있는데 이 하이트 열에 대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물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아래쪽에 이제 서머리 스태틱스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이제 평균이 있고 이제 표준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평균과 표준차 값만 우리가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여기다 스탯이라는 컬럼을 만든 다음에 그 컬럼에다가 여기는 평균과 편차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물론 아까처럼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레포트에 있는 결과물을 추출해 가지고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빈 셀에다가 입력하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닫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에디터에 가서 자, 명령을 입력하는데 일단 클래스라는 데이터를 열어야 되니까 이제 DT를 쓰고 자, 그리고 오픈 자, 그리고 이제 C에 템프 그리고 class.jmp 자, 세미콜론을 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데이터를 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dist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퀄 한 다음에 이제 dt. 그러니까 dt라는 데이터 테이블에다 명령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send 메시지를 주고 여기다가 디스트리뷰션 명령을 직접 줍니다. 디스 명령을 주고 자, 괄호를 여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사용했던 컬럼이 하이트라는 컬럼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하이트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트. 자,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라면 이제 디스플레이 명령을 위해서 하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런 스크립트를 한번 눌러가지고 결과 나오는지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자, 여기서 추가를 할 것이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네. 이름을 자, 컬럼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자, 이렇게 괄호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결과물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컬럼이라는 것을 컬럼만 주면 컬럼이라는 명령을 주고 컬럼 이름을 줘야지만 올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분석을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결과물 레포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레포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레포트를 별도의 객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정하냐면 우리가 dist라고 하는 일종의 객체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레포트라고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dist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라는 것이 디스플레이 명령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을 rdist라는 레포트 오브젝트로 지정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레포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dist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 자, 그러면 이 그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rdist라고 하는 새로운 개체로, 그 전체 레포트가 하나의 개체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레포트 결과물 중에서 그 summary statistics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테이블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행렬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rdist라고 쓰고 편의상 이거를 우리가 그 첫 번째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더바 한 다음에 M1을 줄게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줘도 되는데 매트릭스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저는 M1으로 씁니다. 그러면 rdist라는 우리가 좀 전에 그 레포트 오브젝트를 rdist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자, 그 rdist의 어떤 부분을 가져올 것인가 그걸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올 부분은 바로 이제 summary statistics라는 테이블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ummary statistic 그 summary statistics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summary statistics는 그 테이블이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그 첫 번째 테이블 박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박스 1. 첫 번째 테이블 박스. 그걸 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나오는 결과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을 해라. 그런 명령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get matrix 이렇게 명령을 하나 줍니다. get as matrix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나 추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summary statistics라고 하는 그 테이블 밑에 있는 그 조그만 테이블, 그 테이블 박스 1에 그 테이블 박스 1에 그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rdist 언더바 m1에 저장을 시킨다.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클래스라는 것에다가 이제 스탯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컬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평균값과 평균편차를 추출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dt에다가 new 컬럼 하고 여기다가 스탯이라고 하는 컬럼의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특정한 셀에다가 값을 입력할 때는 그 데이터 테이블을 주고 콜론 그리고 컬럼의 이름 그리고 대괄호 1 준다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그 스탯이라는 열의 첫 번째 셀에다가는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rdist 언더바 m1이라는 매트릭스 만들었는데 rdist 언더바 m1 여기에 이게 이제 그 2x2 행렬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x2 행렬에 이제 1x1 그 1x1이 그 이제 평균이에요. 그 평균 값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한다. 그래서 콜론. 자,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셀에다가는 이 매트릭스의 2x1 이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표준편차 값이었죠. 이걸 값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디스트리뷰션 결과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결과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 dist가 아까 그 레포트의 오브젝트 이름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lose window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 결과물이 닫히게 되겠고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 탭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르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run script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류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오류가 이제 발생한 이유가 여기 테이블 박스에 여기 그 대괄호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냥 괄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괄호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올바르게 이제 스탯이라는 열이 만들어지고 그 값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스탯이라는 열에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점프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점프 레포트 화면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다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만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력된 결과물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크래스라는 데이터에서 그 하이트란 열만 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걸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행만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을 잡은 다음에 런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분석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결과물 아래쪽에 이제 퀀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서머리 스태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서머리 스태틱스 쪽에 있는 이런 평균이나 편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 위에는 퀀타일 쪽에 있는 그 테이블의 값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퀀타일의 값은 출력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불필요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삭제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요. 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텐데,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행까지 우리가 분석한 그 디스트리뷰션의 그 레포트를 갖다가 RDIS로 지정하는 것, 그 레포트 개체로 지정하기까지는 그대로 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냐면,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RDIST라는 레포트 개체에 그 특정한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RDIST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테이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박스에 이제 첫 번째 거, 테이블 박스에 이제 첫 번째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대괄호 했는데 대괄호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냥 가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테이블 박스의 첫 번째 오는 거. 왜냐면 테이블이 지금 위쪽에 있는 퀀타일이 있고 그 아래쪽에 서머리 스택스가 있는데 그 퀀타일이 첫 번째 테이블 박스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이 퀀타일 부분을 우리가 삭제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send 메시지를 주고서 이제 delete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을 하고 자,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데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퀀타일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서머리 스택스라는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불만이 있다라면 지금 여기 퀀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예 없었으면 좋은데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테이블을 지웠기 때문에 테이블의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이제 퀀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쪽에 있는 서브 메뉴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이트라는 메뉴를 누르면 여기 그 디스플레이 옵션에 뭐가 있냐면 퀀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퀀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퀀타일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퀀타일이라는 것이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 레포트에 이런 빨간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어떤 서브 커맨드를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커맨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그 사용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닫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면 일단 데이터 테이블을 클래스라고 하는 걸 열어야 되니까 클래스를 열고 하이트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개체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은 다 닫습니다. 대신 이 디스트리뷰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서브 커맨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서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여기 그 서브 메시지를 어떻게 주냐면 컬럼 다음에 컬럼 이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컬럼 뒤쪽에다가 콤마를 하나 주고 그 다음 명령어를 주게 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퀀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브 메뉴가 있었죠. 그 퀀타일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명령어를 써주고 괄호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0을 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2를 주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표시를 하고 0을 입력하고 이렇게 콜론입니다. 콜론을 주고 물론 여기서 이것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서머리 스택스에도 나타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그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그 서머리 스택스를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을 이렇게 준다라면 서머리 스택스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서머리 스택스는 나타나도록 하고 퀀타일만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으니까 얘만 이렇게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그 서머리 6는 우리가 숫자를 1로 줬기 때문에 그 나타나고 그 퀀탈 같은 경우는 숫자를 0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에 그 서브 커맨드를 적당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